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비록 얼마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은 거미줄 같다 생각합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 중에서 어떤 사람 인생은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흥하니까요. 저요? 다행히 전 후자에 속하네요. 가난한 부모한테 태어나 밑바닥부터 박박 기다가 나이 40대 줄 다 되니 인생이 이제 살만하고 편하네요. 제가 어떻게 팔자 폈는지, 제 팔자가 얼마나 기구한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참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제가 중학교 때 맨날 빚쟁이들이 학교 앞에 죽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한 번은 교문을 나섰는데 어떤 아줌마가 전단지 나눠주는 척하면서 제 팔을 딱 잡더니 너네 집 어디냐고 지금 자기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아줌마 발을 콱 밟고 도망가서 위기는 모면했지만 그날 이후로 전 졸업할 때까지 하교를 뒷문으로 몰래 했거든요. 전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지만 그런 저의 환경을 원망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이혼하고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시장에서 아동복 장사를 하면서 절 비록 전문대지만 대학에 보내기까지 한 할머니는 온갖 고생을 도맡아 하셨어요. 엄마를 대신한 할머니셨기에 제가 전문대 졸업하고 취직이 안 되어서 생산직 공장이라도 간다고 했을 때 엄청 펑펑 우셨습니다. 그랬을 때 전 할머니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공장이 어때서 내가 공장 다니다가 금수저 남자 만나서 결혼할지 누가 알아? 아이고 이 미친년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번듯한 남자 만나 시집이 나가면 다행이게. 할머니 걱정 마. 나 반드시 인생 역전한다. 손녀 못 믿어? 내가 할머니 진짜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그땐 무슨 자신감에 그런 말을 했는지 이후에 공장에서 개고생하며 일하는 동안 제가 한 말을 두고두고 후회했죠. 그래도 전 꽤 야무지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고 일도 잘하는 편이라서 공장에선 진급도 금방 하고 월급도 올랐어요. 결혼은 정말 능력 있는 남자랑 하고 싶었는데 인생은 원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공장에 같이 일하던 친구 중에서 성격이 참 순한 남자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워낙 숫기가 없고 말도 잘 안 해서 있는 줄도 몰랐던 친구인데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땐 공장 생활만 하고 삶에 낙이 없어서 얼떨결에 오케이를 했고요. 나중에 사귀고 난 다음에 제가 왜 고백했냐고 물었을 때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웃기더라고요. 난 너처럼 일 잘하는 야무진 여자가 좋더라. 돈 잘 벌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난 독립심이 강한 여자가 좋아. 만약에 나중에 결혼해서 내가 집에서 살림한다고 하면? 그럼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다지 생활력이 강해 보이지 않은 제 남자친구는 어딘가 좀 내놓은 자식 같다고 해야 할까요? 집 얘기도 잘 안 하고 주변에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좀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저도 동정심이 많은 편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남자친구가 불쌍해서 자취방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고 밥 해주고 하다 보면 서로 정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기로 한 거죠. 할머니는 제가 딱 봐도 돈 없어 보이는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엄청 반대하더군요. 절대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이 할미한테 재벌집 아들이라도 만날 것처럼 떵떵거리더니 고작 이런 남자를 데려와? 안 된다 안 돼. 네 앞길을 막을 수 없어. 할머니 걱정 마. 내가 이 남자 먹여 살릴 수 있어. 나 공장에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공장 하나 차리면 돼. 나 믿고 결혼 허락해줘요. 응? 아유 이년아. 공돌이랑 결혼한다고 공장 사장 되는 법이 어디 있니? 제발 철 좀 들고 그딴 놈이랑 헤어지고 선을 봐 차라리. 할머니는 완강했죠.
결혼할 거면 할머니 죽고 나서 하라고 몸져 누우실 정도였으니까요. 전 할머니 승낙 없인 결혼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랑은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 일이 참 묘한 게 할머니는 결국 저희 결혼을 승낙하시게 되세요. 어떻게 그랬냐고요? 참 기막힌 일이 하나 있었죠. 저희 집 인사를 끝내고 남자친구네 인사드리러 갔는데 글쎄 남자친구가 자꾸 부모님 인사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대체 부모님을 왜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냐고.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하셔? 그게 아니고, 참. 그럼 나랑 하나만 약속해. 우리 부모님 만나고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재벌집 아들이라도 되냐? 그런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인사를 드리자. 그래야 우리 할머니도 설득이 될 거 아냐. 근데 제 남친은 놀랍게도 재벌집 아들이 맞더군요. 방배동의 성전 같은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만 해도 여기서 새 들어 사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남친이 배를 누르고 저예요 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군요. 남친이 사는 곳은 그러니까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거대한 저택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남친이 거실로 쭈뼛쭈뼛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친구 엄마가 달려나와 남친을 껴안으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놈의 자식아, 부모 속을 긁어도 어지간히 긁어야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다 이제 나타난 거야. 알고 보니 남친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통기업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원래 꿈이 연예인인데 집에서 반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공장에 잠깐 취업한 거였죠. 하필 그리고 절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 상황 파악이 된 이후에도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남친은 제 눈치 한번 자기 엄마 눈치 한번 보다가 절 소개시켜 주더군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니까 시모는 절 짝 째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봐요 아가씨, 얼마 필요해요? 네? 얼마가 필요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알고 꼬신 거잖아요. 결혼 같은 얘긴 난 안 믿어. 얼마가 필요한지만 말해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저 아드님 돈 보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뭐 때문에 만난 거지? 설마 사랑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죠? 어머님, 저 임신했거든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시모가 그 자리에서 쿵 하고 기절해서 쓰러지더군요. 결혼을 거절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상황이 빨리 온 거죠. 뱃속에 5개월 된 여자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상황은 또 바뀌더라고요. 냉수 마시고 정신을 차린 시모는 저랑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죠. 너희 정말 결혼하려고 만난 거니? 엄마, 나 집에 돌아온 거 결혼한다고 말하려고 온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요. 도움 따윈 필요 없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으니까. 네, 어머님. 전 이 사람이 어느 명문가의 자제이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냥 저희끼리 살게만 허락해 주세요. 적어도 부모님 허락은 받고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 결혼. 좋아, 결혼해.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 바깥 살림은 절대 안 돼. 시모는 결혼 조건으로 남친이 절대 또 가출하지 않을 것, 연예인 꿈을 버릴 것, 그리고 애를 낳으면 아빠 회사로 들어가 회사를 물려받을 것,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그 중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서 전 남친 눈치만 슬금슬금 보고 있었어요. 남친은 잠깐 동안 생각하더니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는 듯 시모한테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혼 날짜가 잡혔고
전 공장을 그만두고 졸지에 재벌집 저택의 예비 며느리가 되어 태교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뀐 거죠. 제가 집에 들어가서 짐을 푸니까 드라마에서 보던 집사라는 사람이 오더니 재벌집의 품위가 무엇인지, 행동 규정이 무엇인지 말해주더군요. 그때부터는 말투며 행동, 옷차림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시부는 워낙 바쁜 사람이어서 저랑은 간단히 인사만 했고 전 거의 시모와 함께 생활을 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 책임감이라도 느끼는지 수트를 입고 자기네 아빠 회사로 출근을 하더군요. 시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한지 저랑은 어디서 만났고 왜 결혼하고 구구절절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시누이는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큰 기대 말아요. 어차피 이 집에서 나가게 될 거니까. 우리 아빠도 그걸 아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전 이 집에서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어머,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시나 보네요. 돈 좀 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남편과 평범하게 연애했고 이제 이 집 며느리가 되었어요. 이 집이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결혼 전이긴 하지만 떳떳하게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아, 웃기시네. 결국 돈 몇 푼 받고 떨어져 나가게 될걸? 어디 두고 보죠. 알고 보니 신우이라는 여자의 성격은 막말하는 싸가지였어요. 신우이는 제가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일일이 간섭하며 절 괴롭혔죠. 전 그때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고 대받아치면서 제 존재감을 알렸어요. 상황이 어차피 그렇게 된 마당이니 아무리 굴러온 돌이라도 제가 그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전 뱃속에 아이까지 임신했으니 아무리 시모랑 시누이라도 절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결혼 날짜를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갑자기 그 사건이 터진 거죠. 어느 날처럼 전 집에서 태교를 하고 있는데 띵동띵동 벨이 울리더라고요. 누군가에서 나가봤더니 웬 여자가 서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실로 들였는데 무슨 연예인처럼 생긴 여자가 갑자기 거실에 들이닥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여기가 그 새끼 집인가요? 아니, 누구신데 여기서 이러세요? 아, 당신이 바로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구나? 자기가 이 집 며느리라도 되는 줄 대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이네. 말을 참 싸가지 없이 하시네요. 당신 누구신데 자꾸 그렇게 막말이죠? 말 안 하면 경찰 부르겠어요? 보아하니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제 뱃속에도 아이가 들어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 애도 그이의 애예요.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뭐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이게도 남친은 저랑 연애하면서도 양다리를 걸쳤더군요. 연예인 지망생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여자인데 이 여잔 남친이랑 자기랑 이미 결혼까지 하기로 한 관계였단 거예요. 전 여자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일단 내보내려고 하는데 시모가 안방에서 나오더군요. 아유, 이게 대체 웬 소란이냐. 어머님은 모르셔도 돼요. 웬 미친 여자가 나타나서. 어머님, 전 어쩌면 좋아요. 그 아이를 낳으면 누가 키워주죠? 애기 분유값은 누가 주고요? 저흰 길거리에서 나 앉아야 하나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좀 말해봐요. 그리고 얘기를 다 들은 시모는 여자의 집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고 그 상황 중에 여자의 집이 꽤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자 역시 한 외국계 기업의 아빠를 둔 여자였고 남편처럼 집을 뛰쳐나가 연예인 연습생을 하다가 남편을 알게 된 거죠. 그 순간 갑자기 시모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뱃속의 아이가 정말 우리 아이예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이 여자랑 결혼해버리면 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랑 먼저 알았고, 아이도 제가 먼저 임신했는데, 결혼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저 아닌가요? 혹시 그 뱃속의 아이 성별이 뭐예요? 남자예요. 그럼 당신이 오늘부터 우리 집 며느리예요. 네? 어머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자를 며느리로 하신다뇨? 입 다물고 있거라. 얘기 들어보니 며느리가 될 여잔 저쪽이야. 저 여자랑 연애하고 잘 만나고 있던 우리 애를 네가 꼬셔서 임신부터 한 거 아니겠니? 아이고, 상황 파악이 이제야 좀 분명하게 되는구나. 어머님, 대체 무슨 소리세요? 전 저 여자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이와 저 사이에 끼어든 건 바로 저 여자라고요. 역시 그것 봐. 내 말이 맞았네. 이 언니는 돈 보고 우리 집에 접근한 거네. 정체가 들통났으니 어서 짐 싸서 나가지 않고 뭐해요. 신우이까지 들고 나서서 절 내쫓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군요. 설상가상으로 그 여자는 가지고 온 캐리어를 우겨놓고 자기 방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신우인 그 여자를 친절하게 제 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전 너무나도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일단 집을 나온 다음에 남편 회사를 찾아갔어요. 비서한테 남편 방을 안내받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없더군요. 방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금방 나가신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지금 도망치고 있네. 잡히기만 해봐라. 남편 회사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군요. 벨을 누르니까 저쪽 스피커폰에서 시모가 그러더군요. 얘야, 미안하다. 너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주었으면 해. 결혼 허락까지 다 하시고 하루아침에 찾아온 여자 때문에 며느리를 바꾸신다고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세요? 네 시누이한테 얘기 다 해두었으니까 근처 카페에 가서 둘이 얘기라도 하고 가렴. 그리고 문이 덜컥 열리면서 시누이가 나타났어요. 시누이는 제 배를 한번 보고 절 보더니 씩 웃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근처 스벅에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전 시누이를 따라 스벅에 갔죠. 시누이가 가방 속에서 부스럭거리면서 뭘 꺼내더라고요. 하얀 봉투였어요. 이게 뭐예요? 언니, 너무 선하게 생각 마요.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먹고 떨어져라 그건가요? 뭐 그렇게 꼬아서 들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솔직히 언니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안에 석장 들었어요. 그 돈이면 아파트 전셋집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네, 이놈의 집안.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해요? 난 이 집의 며느리고 뱃속엔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애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데려올게요. 양육비는 별도로 매달 지급해 드릴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때 전 재벌집 막내 며느리에서 한순간에 미혼모가 될 판이었죠. 충격이 너무나도 컸고 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채로 친정에 가서 할머니한테 펑펑 울면서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는 절 위로하셨지만 전 너무나도 억울해서 뭔가라도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한편으론 그래도 3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는데 이걸로 제 2의 인생을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쿨하게 딜을 하기로 하고 3억을 일단 받았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나중에 아이가 크면 시댁으로 돌려보낸다는 각서와 함께요. 근데 남편의 배신과 아무런 해명 없이 시댁에서 쫓겨난 수치는 갚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복수전을 기획하기로 합니다. 남편과 오랫동안 연습생 생활을 해온 A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랑은 공장 다닐 때 가끔 남편과 셋이 만났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사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와, 대박이네. 그래서 결론은 그 집에서 쫓겨났다? 천하의 악마 같은 새끼 때문에 인생 망친 거지.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음, 그 전에 솔직히 말해주면 좋겠어. 갑자기 뭘? 너희 둘 이미 한 번 잔 사이잖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걸 좀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어. 사실 전 A랑 남편이 잔 사이란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사귈 때 남편 핸드폰을 우연히 보다가 A랑 관계를 맺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죠. 그땐 과거 일이라서 딱히 화가 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어릴 때 그런 장난은 누구나 한 번씩 치곤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증거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죠. 전 연습생 A에게 부탁해서 시부의 회사로 찾아가라고 했죠. 시부는 A가 누군지 몰라서 안 만나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뜸 A가 비서실 바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시부한테 당신 아들 아이를 뵌 여자라고 해서 사장실까지 들어갔죠. 시부는 넌 또 뭐냐 이런 표정으로 A를 만났다고 해요. 제가 아드님 딸을 임신했어요. 벌써 3개월째입니다. 벌써 우리 애 임신했단 여자가 2명이 더 있어요. 우리 아들이 씨 뿌리는 기계도 아니고 저로선 이걸 빌미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 줄 알고 이걸 준비했어요. 영상 속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A는 남편이랑 잔 영상을 시부한테 보여주게 되죠. 영상을 본 시부 얼굴은 당연히 찌그러졌을 거고요. 아휴, 이런. 그래, 원하는 게 뭐요? 돈이라면 원하는 대로 주겠어. 1억. 그리고 아드님을 회사에서 당장 자르는 조건으로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내 아들은 중요한 승계 작업 중인데 회사에서 나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 영상을 언론에 뿌려야겠네요. 이러지 맙시다. 차라리 원하는 걸 속 시원하게 말해요.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 얼마면 되겠소? 말했잖아요. 1억이라고. 댁의 아드님은 이미 여러 여자의 인생을 망쳤어요. 어차피 그 회사 후계자로는 적절치 않아요. 그래도 물려주고 싶으시면 회사 주식을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요? 우리 아들한테 복수하고 싶은 거요? 뭐 그렇다고 해도죠. 하지만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사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반협박을 받은 시부는 결국 남편을 회사에서 내보내게 되죠. 미션에 성공한 연습생 친구에게 전 1억을 추가로 주었죠. 2억이라는 돈이 생긴 친구는 저한테 힘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미션을 수행했죠. 그 영상을 기자들한테 뿌린 거예요. 다음 달 언론에선 재벌집 막내 아들, 희대의 바람둥이라는 식의 타이틀로 기사가 도배되었고 시부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제 전화를 죽어도 안 받을 것 같았던 남편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욕을 퍼붓더군요. 네가 이러고도 살아남을 것 같아? 너 하나 없애는 거 일도 아니야. 이제 잘 알 텐데. 근데 난 잃을 게 없는 여자야.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너네 콩가루 집안 무너뜨리려는 거 이제부터 시작할 거고. 너 완전 또라이구나.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으면 진짜 벌써 보냈을 텐데. 철 모르는 공돌이 새끼보다 내가 그래도 나을걸? 다신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죽어. 그렇게 전 남편한테 한 방 먹이고서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오려고 했죠. 2억을 가지고 평범하지만 할머니랑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는 청구하면 될 거고요. 그런데 참 돈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간사하게 하고 자꾸 더 욕심내게 하고 말이죠. 제 입장에선 인생을 털린 게 너무나도 억울해서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남편과 그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시누이와 시몬 제가 결혼식장에 나타나니 기절하려고 하더군요. 남편은 절 본 척도 안 하고
남편과 결혼하는 그 여잔 절 보더니 피식 웃고 신부 대기실로 가버렸고요. 이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어머, 좋은 날에 어머님 웬 상스런 욕이세요. 웃으세요. 언니 참 뻔뻔하네요. 그 돈 받고 여기 올 일이에요? 아가씨도 참 뻔뻔하네요. 돈으로 사람을 입막음하려고 하는 게 제 뱃속의 조카가 보고 웃겠어요. 아이, 야,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남편이 결국 참지 못하고 절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찰나 웬 늙은 남자가 나타나서 남편을 막아서더군요. 남자 옆엔 덩치가 큰 3명의 남자들이 있었고 남편 발을 지그시 밟으면서 겁을 주었고요. 여자를 때리는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것입니다. 발 좀 치워주세요. 당신 대체 누군데 이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전 G그룹 김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결혼식에 초대되어서 왔고요. 아니,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당신 진짜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잘 알고 있죠. 저희한테 납품을 하는 거래처이기도 하고요. 무슨 개소리야 이거? 그때 저 멀리서 시부가 거의 빛의 속도로 파바바박 달려오더니 남자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더군요. 꼭 무슨 보스를 만난 것처럼. 오셨습니까, 회장님?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 친구가 아드님인가 보군요. 네네네. 제 아들놈입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이렇게 매번 말썽을 피우네요. 죄송합니다. 자식 한번 잘 키우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낯선 여자한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은 과히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괜찮으신 건가요? 그리고 회장이라는 남자가 저를 지그시 보는데 그 순간 그가 절 보고 폭풍 오열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당황스러워서 그를 보고만 있었는데 그는 겨우 슬픔을 억누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널 이제야 여기서 만나는구나. 누구시죠?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엄마한테만 널 맡겨두고 매달 생활비만 보내긴 했다만 아빠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그랬단다. 아빠라고요? 그쪽이 제 아빠라고요? 그 회장이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의 친아빠였던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한 줄로만 알았던 아빠가 실제로 눈앞에 있었던 거죠. 20년 전 아빠는 생활고 때문에 집을 나가서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잘 돼 국내에서 연 1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그룹을 만드셨더군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달라져서 전 TV에 나왔던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복수를 하기 위해 찾아간 예식장에서 친아빠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친아빠를 만난 저보다 더 놀란 건 바로 시부였죠. 시부는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걸 알게 되자 표정이 엄청 굳더군요. 시모랑 시누이도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제 눈치를 보게 되었고요. 전 재회의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그 순간에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된 이유를 낱낱이 아빠에게 고했습니다. 아빠는 제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굳더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는 거군요. 회장님 무슨 소리십니까? 저희 자식 결혼식에 제일 중요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여기 참석해 주셔야지. 전 앞으로 더 이상 사장님과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하고서도 버젓이 자식 결혼을 밀어붙이는 사장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생각을 일단 오늘은 여기서 돌아가고 나중에 또 대화하시죠.
그렇게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식장을 나가자고 하시더군요. 전 상황이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 순간에 표정이 하얗게 질린 시모와 시누이의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죠. 통쾌하기도 했고요. 그날 결혼식 에피소드는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죠. 전 아빠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과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왜 다시 만날 수 없었는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신분이 알려진 아빠는 할머니를 이름 모르게 지원하고 있었고 정작 본인은 얼굴을 나타낼 수 없었죠.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시는 아빠를 위로하면서 전 괜찮다고 지금부터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복수를 위해 찾아간 결혼식장에서 아빠를 다시 되찾았죠. 시부는 뭐가 아쉬운지 그날부터 저에게 전화를 계속 걸어왔어요. 아빠의 회사가 시부 회사의 전체 매출의 40%나 되는 품목을 차지하는 거래처였기에 아빠와의 거래가 시부에겐 중요한 일이었죠.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발 부탁이니 날 한 번만 만나다오. 부탁이다. 저번이랑 태도가 너무 다르신데요? 저 그리고 배가 많이 불러서 어디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딱 1시간만 만나다오.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실 건 아니죠? 손주 보러 오시는데 남들은 금부치 같은 것도 며느리한테 선물한다던데. 그럼. 금부치가 문제겠니? 너 먹고 싶은 거랑 해서 다 가져가마. 그리고 시모는 시누이와 함께 절 찾아왔습니다. 그땐 이미 제가 아빠가 마련해준 청담동 펜트하우스로 집을 옮긴 다음이어서 예전에 시모를 만날 때랑은 상황이 아주 판이하게 달랐죠. 전 좀 거만한 자세로 시모랑 시누이를 맞았고 두 사람은 무릎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굽신거리면서 들어오더군요. 그래, 몸조리는 잘하고 있지? 그러게요. 원래 임신 말기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데. 어머, 원래 그렇게 말투가 조신주시네요? 지난번엔 막 쌍욕하고 그러더니. 언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그땐 제가 참 버릇없이 그렇네요. 죄송해요. 아니요, 뭘 배운 게 없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다름 아니라 혹시 너희 아버지 거래 철회하기로 한 거 네가 좀 말려줄 수 없겠니? 언니 부탁해요. 만약 거래가 끊기면 아빠 회사는 3달 내로 문 닫아야 돼요. 그래요? 저런 어떡하지? 근데 제가 뭐 힘이 있나요? 제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이제 그러지 말고 네가 부탁 한번 해보렴. 그럼 그럴까요? 대신 저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제가 다시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뭐라고?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려면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어떻게 오빠 부부랑 언니가 같은 집에서 살아? 이거 좀 조용히 해, 연연아.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사는 거야. 제가 시모댁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하니 할머니와 아빠는 처음에 절 말리셨죠. 가서 무슨 좋은 꼴을 보려고 들어가느냐고요. 그리고 이젠 시댁관계도 아닌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죠. 시모랑 남편이 제대로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시모댁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였어요. 제가 시모댁으로 들어가자 남편은 불편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할 뻔한 여자랑 이미 결혼한 여자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전 속으로 꼬습단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렸죠. 더 이상은 돈 때문에 빌빌거리지 않아도 되었고요. 시부도 거래 관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 절 왕처럼 떠받들었고요. 전 시모와 시누이를 차례로 부리면서
집안에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어머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아, 그래, 잠깐만. 아, 죄송해요. 오시는 길에 제 방에서 책도 한 권 가져다 주시고요. 아, 그래, 알겠다. 그런 건 언니가 직접 해도 되지 않아요? 아, 왜 꼭 엄마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데요? 신우이가 제 거듭된 요청에 빡이 쳤는지 그렇게 대들더군요. 순간 제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시모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받침대로 신우이 머리를 후려치더군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휴, 조용히 해, 이년아. 어디 언니한테 말버릇이 그래? 아, 누가 너더러 가져다 달랬니? 아, 아파. 아, 엄마, 아무리 상하게 바뀌어도 좀 적당히 해요. 내 집에서 이게 무슨 수모야. 아, 왜 우리가 저 언니한테 빌빌 기어야 하는데? 아,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저한테 빌빌 기시는 거였어요? 아, 전 마음에서 우러나서 절 받아주신 줄 알았는데, 아, 몰랐네요. 아, 아니다. 아, 얘가 자꾸 헛소리를 하네. 그 말은 무시하고 네 집처럼 편하게 있으렴. 우린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무엇보다 절 불편해한 건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였어요. 전 그 여자한테 제 세탁 심부름, 방 청소, 그리고 발톱 깎는 것까지 부탁했죠. 저기, 나갔다 올 때 과자랑 주전부리 좀 사와요. 아, 네. 아, 그리고 갔다 오면 내 방 화장실도 좀 미싱 좀 하시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아무 말 못하고 일을 하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는 맨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마 저 때문이었겠죠. 전 둘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으면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속으로 엄청 꼬습다 생각했죠. 아니, 해도 적당히 해야지. 내가 지금 시어머니 눈치 보랴, 저 여자 눈치 보랴. 아, 이게 결혼 생활이야? 아, 조금만 참아. 저러다 말겠지. 아, 지금 아빠 회사가 그 지경이니 어쩌겠어. 아, 우리가 좀 참고 사는 수밖에. 그러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냐고. 내가 한번 설득해 볼게. 남편은 제 방으로 오더니 문을 닫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부탁이야. 이 집에서 이제 나가줘. 아, 당신이 이 집에서 더 얻을 건 없어. 아,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 돈은 필요 없지. 당신네들한테 정중하게 사과받고 싶은 거지. 아직도 복수심이 불타 있어?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아,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해. 영혼이 1도 없는 그런 사과. 어차피 안 할 줄 알고 있었어. 난 내 식대로 당신하고 이 집에 복수할 거야. 이건 돈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난 이혼 안 해. 뱃속에 내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혼하니? 내 뱃속에도 네 자식이 있어. 아, 그래, 알고 있어. 근데 하지만 이 집은 대를 이어야 해.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내 선택은 저 여자랑 같이 사는 거야. 나도 고민 많이 했어. 미안하다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아이를 가진 여자라서 아내로 받아들이겠다? 너랑 이 집은 아무래도 벌을 제대로 받아야겠다. 두고 봐. 전 마지막으로 저 둘을 이혼시키면 제 할 일이 끝나겠다 싶었어요. 남편 쪽이 헤어질 마음이 없다면 여자를 물러나게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여잔 도통 꼬리가 안 잡히더군요. 집에선 시부한테 깍듯하고 남편과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얼굴이 반반해서 그런지 남편과 그 여자랑 싸우고 난 다음은 또 얼굴이 화나더라고요. 시부도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내 새끼 하면서 여자를 예뻐했고요. 아무래도 여자가 미인계를 잘 쓰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그 여자가 거실에서 대뜸 저한테 그러더군요. 내가 내 발로 나가주길 바란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 네가 아무리 대단한 집 딸이어도. 게다가 난 출산도 앞두고 있어. 이 집의 진정한 손자지. 내가 보기엔 돈독이 제대로 올랐어 너. 너야 이 집에서 더 이상 아쉬운 게 뭔데. 얼른 너네 부자 아빠네 집으로 꺼지시지. 그건 내 마음이지. 네가 애 낳는 것까지 보고 가야겠어.
그게 진짜 저 사람의 인지 아닌지까지 봐야지. 웃기고 자빠졌네.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아무래도 그 여잔 집에서 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든 꼬리를 잡으려고 벼르고 있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집안에 시누이도 시모도 없던 그날, 여자는 평소랑 다르게 한껏 꾸미고서 말이죠.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이건 뭔가 있다 싶어서 저도 잽싸게 준비를 하고 나갔죠. 그 여자 뒤를 밟다 보면 분명히 뭔가 나올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 여자는 압구정에 있는 한 카페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상대편 남자가 꽤 다정하게 배를 만지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자가 남자와 헤어지길 기다렸다가 그 남자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었죠. 저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애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여자 뱃속 아이는 우리 집 남편 애라고요. 당치도 않는 소리예요. 난 저 여자 배란 일까지 기억하는 사람이요. 나 말고 다른 놈이랑 그랬을 리가 절대 없어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만약 저 여자 뱃속의 아이가 다른 남자 아이라면요? 그렇지 않다면 저한테 얼마 주겠어? 1억 드리죠. 1억?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좋아요. 내가 그럼 친자 검사 확인증을 받아서 가져오겠어. 전 그렇게 남자를 자극시킨 다음 남자한테 그 여자를 꼬셔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오라고 했죠. 여자한텐 건강검진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자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죠. 충격적이게도 그 남자 아이가 맞더군요. 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막상 그런 결과가 나오자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군요. 1억은 가지고 오셨겠죠? 그럼요. 여기 봉투 드릴게요. 근데 혹시 지금 아내분께서 다른 집 살림 차린 건 알고 계시나요? 무슨 소리요? 지금 몸조리하느라 처갓집 가 있는데 내가 일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들여다보지만 근데 지금 당신이 우리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내를 의심하진 마셔. 그래요? 이걸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실지. 그리고 전 그 여자가 시댁에서 살림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죠. 남잔 잠깐 충격을 받은 얼굴이더니 곧바로 벌떡 일어나서 그 여자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더군요. 전 지금은 집에 가도 아무도 없을 테니 내가 약속한 날에 오면 증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며칠 뒤 시부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저랑 그 여잔 드레스를 한껏 차려입고 한쪽씩 남편 팔짱을 꼈죠. 시부는 표정이 썩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축배를 시작했습니다. 자, 나와 여기 곧 태어날 우리 하나뿐인 손자를 위하여. 위하여. 곧 태어날 남의 집 새끼를 위하여. 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너? 네? 여기 뱃속의 아이는 이 집 핏줄은 아니니까요. 뭐라고요? 저 여자 뱃속의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요. 너 이 망할 년이 주둥이 함부로 놀리고 있어. 닥치지 못해? 당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따위 망발로 누구 얼굴에 먹칠하려고 그래? 어? 그럴 줄 알고 증거를 가져왔죠. 그리고 전 테이블 위에 친자 검사 결과와 그 여자가 진짜 남편과 생활하는 사진을 펼쳐놓았어요. 그 자료들을 본 여자의 얼굴이 딱 굳더군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그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고 시부랑 시모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의 남편이 나타나 여자의 손목을 비틀고 욕을 했죠.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언제까지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대걸 같은 집에서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내 새끼를 도둑처럼 키우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제발 뱃속에 아이 생각해서라도.
일단 처맞더라도 집에 가서 맞자. 여기선 창피할 테니까. 그리고 남잔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질질 끌고 나가더군요. 여자가 끌려나가면서 도와달라고 해도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몬 그제서야 끓었던 속이 폭발했는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평화로운 이 집에 온갖 재앙을 가져온 넌 악마야, 악마. 어머님, 진짜 손자가 제 뱃속에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이가 들으면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아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아버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몰래 바람을 핀 저 사람이 문제의 핵심이죠. 에이그, 너희 자식 빨리 무릎 꿇지 못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사람 더 꿇어야죠? 네? 저 말인가요? 제가 왜요? 난 언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순간 시부가 일어서더니 시누이 뺨을 후려치더군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지르자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었죠. 그렇게 네 명이 거실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마지막 멘트를 날렸어요. 이 집에는 제가 나서 키울 거예요. 결혼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아이를 키울 권리는 저한테 있고요. 손주 보고 싶으시면 매달 저희 집에 찾아와서 대기표 뽑으세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지 말지 그때 상황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리는 걸로 이 일은 결말을 맺었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전 부자 아빠 덕분에 아이를 낳고 혼자서 잘 키우고 있고 결혼은 2번 다시 안 하기로 했죠. 듣기로 시댁은 저희 아빠와 거래가 끊기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은행 대출을 못 갚아서 파산 절차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시댁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요. 결국 돈만 보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들의 결말이 돈 때문에 망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그래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낳고 사람 난 게 아니란 말이 있나 봐요. 이 사연 듣는 분 중에서도 돈 때문에 마음고생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자 인생은 남자 한 번 잘못 만나면 끝장인 만큼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며 제 사연 소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